오늘 2018년도 7월 24일. 오늘 바깥 온도가 40도를 넘었습니다. 서울 바깥 온도가 40도가 넘었습니다. 연합편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이 부산에서 차 사진 찍어서 보내서 그 자동차에 보면 외부 온도 찍어서 주잖아요. 제가 서울이 40도가 넘었다고 얘기했더니 오늘 부산은 41도가 넘었대요. 오늘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더웠어요. 오늘 아침에는 인덕대에 갔다가 상담 하나 하고, 점심때는 종로에 갔다가 또 상담 하나 하고, 오후에는 안양 가서 상담 하나 하고, 좀 전에 가산에서 상담 하나 하고, 오늘은 협회 근처에 상담하다 보니 오늘은 협회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무지무지하게 더웠는데요. 맞아요. 일찍 나왔는데 온도가 42도였죠. 그죠? 예, 엄청 요즘 바빠요. 요즘 문의 되게 많이 오고요. 내일도 아침 일찍부터 협회 상담이 이어집니다. 내일도 계속 하루 종일 상담할 것 같습니다. 요즘 낮에 상담하고 밤에는 일하고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그 HB 가이 07님 누구세요? 네. 협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전문의 업무 같은데요. 누군지 모르겠다. 예, 오늘 준비한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더웠지만, 삼시세기 강의원님. 삼시세기 강의원님 누구, 강의원님. 각 잡혀 있는 강의원님. 네. 강의원님 계시죠? 네. 오늘 준비하는 첫 코너는 뭐냐면요. 지난주 제가 북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북한을 지나서 갈 수 있는 바로 중국 이야기입니다. 네. 중국의 인터넷 트렌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눈에 살펴보는 중국 인터넷 트렌드를 오늘 특집 코너로 갖고 왔습니다. 네.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영어로 써놨잖아요. 그죠? 영어로 네 가지 써놨는데, 영어로 써서 잘 모르실까봐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BAT의 큰 영향력. 중국의 인터넷 하면 BAT가 생각이 납니다. BAT가 뭐의 약자일까요? 중국의 3대 공룡기업이죠. 바이두와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 이 세 개를 연결해서 BAT라고 합니다. BAT. 예. 중국의 인터넷은 중국 인터넷 거인들은 모든 걸 다 합니다. 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죠. 그래서 이 중국의 바이두는 중국의 네이버 같은, 중국의 구글 같은 사이트죠. 그죠?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 그리고 쇼핑 사이트는 알리바바, 그리고 게임 포탈인 텐센트가 위챗, 카카오 같은 거죠. 그죠? 영어 참 쉽죠. 그죠? 맞아. 쉬워요. 예, 맞아요. 이 세 개 회사가 중국의 모든 인터넷 분야 거의 모든 산업과 투자 분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기업은 커머스와 O2O, 콘텐츠, 소셜 커머스, 소셜, 공유경제, 인공지능, 스마트 디바이스, 블록체인에 이르는 전방위한 분야의 모든 사업을 각각의 사업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기업이 투자한 기업의 수를 합치면 총 400개 기업이 넘는다고요. 중국의 대부분의 인터넷 기업은 이 세 개 중에 투자를 받은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중국의 인터넷 산업은 BAT가 만든 생태계와 함께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라는 얘기가 중국 인터넷 특징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중국의 두 번째 거는 인터넷 특징은 농촌 인터넷 인구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터넷이라고 하면 젊은 층들, 약간 돈이 있는 분들이 주로 쓰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중국은 이제 모바일이 확장이 되면서 인터넷의 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지방과 농촌 지역으로 인터넷 인구가 확장되고 있다는 게 중국의 인터넷의 특징입니다. 중국 농촌 지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17년에 209만 명에 도달했는데요. 보급률로 따지면 전체의 35% 수준입니다. 대다수의 유행은 1선과 2선, 그러니까 대도시와 2선 도시에서 시작하지만, 이번 건 좀 힘드네, 그죠? 영어가, 그죠? 안 쓰는 단어가 좀 있죠, 그죠? 해석해주잖아, 해석.
중국은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방 학생들의 수가 5,500만 명입니다. 그렇죠? 5,500만 명. 우리나라 인터넷 인구가 몇 명이죠? 동영상 앱을 사용하는 지방 사람들 수가 1억 7천만 명. 네. 대단합니다. 중국은 엄청난 숫자를 갖고 있죠. 실제로 국내에서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죠. 콰이라는 어플 있죠. 콰이. 영상 어플. 예. 콰이라는 어플은 중국 1, 2선 도시 바깥 주민들의 사이에서 전폭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우리나라까지 넘어온 영상 어플이죠. 그래서 중국 인터넷 두 번째 특징은 농촌 인구의 농촌에서 인터넷 쓰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뭘까요? 소셜 플러스 물결이 대단입니다. 소셜 플러스가 무엇일까요? 소셜 플러스. 소셜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 중국 기업의 시장 정착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쉽게 말하면 소셜 네트워크를 위해서 충성 고객층을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를 모으고 돈을 버는 그런 전략이죠.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어플들을 소셜 플러스 어플이라고, 소셜 플러스 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소셜 플러스 어플이 뭐냐면 소셜 커머스 어플인 판더더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판더더는 3년간 SNS 마케팅과 입소문을 통해서 3년 만에 3억 명의 인구를 예, 준비하신 게 남다릅니까? 감사합니다. 네. 3억 명의 사용자 확보하고 거기서 이제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이제 기업 공개 IPO를 앞두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판더더라고 하는 소셜 커머스입니다. 소셜 커머스가 뭐죠? 우리나라에는 쿠팡, 유메프, 티몬 이런 것이 소셜 커머스죠. 중국의 대표적인 소셜 커머스가 핀더더인데 핀더더는 3년 만에 인구 사용자가 3억 명입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워낙 많다 보니 3년 만에 3억 명을 모으네요. 그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 다 해도 5천만 명이 안 되는데, 그죠? 중국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는 국내 공동구매와 같이 가족과 친구들과 거래를 공유하고 단체 구매를 하면, 공동구매를 하면 할인가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아예 SNS 기능을 쇼핑과 결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소셜 네트워크와 소셜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합친 그런 어플들 소셜 플러스 어플이라고, 소셜 플러스 앱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대부분의 인터넷 프로그램들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소셜 플러스 형태로 많은 시장을 정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인터넷의 특징 네 번째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중국의 인터넷 특징 네 번째. 맞으면 무엇일까요? 중국 하면 무슨 나라입니까? 중국은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는 정부가 통제를 하죠. 왜 몰라?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 다 알지. 그래서 네 번째 특징은요, 보이는 손으로서의 정부. 자본주의 시장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의 정부라고 해서 정부가 이렇게 드러내서 뭔가 진행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많이 재단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답게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인터넷 기업들이 존망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가상화폐죠. 2017년 9월에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다시 중국의 중앙은행 및 규제위원회가 P2P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죠. 규제를 강화하면 그 기업이 6,000개에서 2,000개 줄기도 하고요. 거래를 금지하면 아예 회사가 망하기도 하죠. 그게 바로 공산주의 국가의 특징이고요. 중국의 인터넷을 네 가지로 알아봤어요. 네 가지 뭐죠? BAT라고 하는 중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들 세 군데가 중국의 인터넷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가 다 좌지우지하고 있죠. 그죠? 두 번째는 농촌 인터넷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세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소셜 플러스 어플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요 네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시장의 진입이 강화되고 있다. 요 네 가지가 중국 인터넷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잘 이해하시면 중국으로 진출해서 사업하시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